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고 배승아 양의 발인이 오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오열하며 다시는 제2의 승아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배승아 양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길. 배양에 시신이 든 관이 운구차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온기가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생전에 딸이 본인이라 칭하던 애착 인형을 단 한순간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 많던 엄마를 위로해주던 애교 많던 늦둥이 딸. 친구들과 조금 더 놀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던 마지막 전화를 끝으로 생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음주 차량에 치여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화장터 앞에서 딸을 보낼 수 없다고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여자 하나만 안 될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유족들은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된 배승아 양 곁에서 눈물을 훔쳤고 한참을 머무르며 추모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뽀뽀하듯 유골함이 든 유리문을 향해 입맞춤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족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승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장 오늘이나 내일부터라도 이제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못해본 게 너무 많은 아이예요. 혼자 많고 그렇게 말고 수 없는 아이인데 생태 같은 그런 아이를 그렇게 보내는.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뒤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유족분들의 말씀과 뜻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고 배승아 양의 목숨을 빼앗아간 가해 운전자. 당시 얼마나 취했길래 이런 끔찍한 사고를 낸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가해 운전자가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술에 만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운전자에게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치사죄 적용이 검토되는 가운데 경찰은 주간 음주단속 강화와 함께 스쿨존 안전대책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진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식당 문 밖으로 나온 한 남성. 위태위태하게 계단을 내려가더니 갈짓자를 그리며 운전석을 향합니다. 지난 8일 66살 박모 씨가 대전 둔산동 학교 옆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입니다.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이날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 모임에 참석해 모두 9명이 소주와 맥주 13병에서 14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방 씨는 한 병 이상을 마셨고 다른 일행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 먹는 중이니까 그냥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경찰은 방 씨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방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전직 공무원 등 지인을 불러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주간과 휴일을 불문하고 권역별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운전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권역별 구역을 나누어 불시 일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 분리대와 인도에 철제 울타리만 있었어도 사고 예방이 가능했을 거라며 이달 말까지 대전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152곳을 전수 점검하고 대전시와 함께 안전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절반가량의 보행자 안전 펜스인 방호 울타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긴급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245km 가운데 방호 울타리나 무단 횡단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약 50%인 124km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행자 방호 울타리 전면 설치를 검토하고 현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2심에서 감형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지법 제3형사부는 2021년 공주시 반포면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3살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을 깨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성군 홍부급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4살 B씨에 대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유로 징역 8월로 형량을 줄인 바 있습니다. 충남의 핵심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게 됐다는 소식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충남도와 정치권이 서둘러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를 줄이거나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타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강지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서산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현재로서는 비관적입니다. 경제성 지수와 정책적 타당성 지수 모두 기준치를 밑돌 전망인데 충남도가 사업비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예타 대상은 500억 이상의 사업이고 서산공항은 530억인 만큼 사업비를 400억 원대로 낮추자는 겁니다. 사업비용 조정을 해서 500억이 좀 넘는 이 부분을 490억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당장 급하지 않은 그런 부수적인 그런 내용 같은 게 제외를 시키면 500억 이하거든요. 그러면 예타 없이. 김 지사는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 이달 중 가시화될 수도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은 예타 관련 법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타 대상 사업을 현 총 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서산공항의 예타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행정적인 재인행 절차 과정에서 공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서산공항은 반드시 개항이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방법 모두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중요한 건 아주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 예산에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로 올해 14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 방향이 정해져야만 집행이 가능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의 불가역적인 추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탈락에 대비한 지역의 대안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한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서산공항과 함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도 불안합니다. 또다시 공모전으로 진행될 경우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불가피해 공모로 진행되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는 사업비 500억 원가량에 불과한 대통령 공약 사업마저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인 다른 사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또 다른 대선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엔 국내외 치의학 관련 연구기관과 업체, 치의학 대학 등이 밀집해 있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최적의 입지를 갖췄습니다. 의료기술, 치의학 연구기술, 재료라든지 그리고 또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엔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치과 의사회와도 협약을 맺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 마련도 시급한데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자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자체도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
지역 정치권은 대선 공약 사업인 만큼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과방위의 보건복지의 5개의 법이 어쨌든 조속하게 이 법적 근거에 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아산 국립경찰병원분원 설립도 대선 공약이었지만 전국 공모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 시속 55km, 홍성 67km, 예산 원효봉 103km의 강풍이 불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전 탄방동에선 강풍에 떨어진 상가 유리창문에 맞은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당진과 예산에선 주택 지붕이 일부 날아가거나 나무가 쓰러졌고 당진 4건, 예산 3건, 홍성과 청양 2건을 비롯해 지역에서 지금까지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이 이어질 오늘 밤까지 인명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 아산, 금산 등 12개 시군에 잠시 뒤 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내려지는데 내일 아침 우리 지역의 최저기온은 대전과 세종 2도, 홍성과 천안 0도, 계룡 영하 3도, 청양 영하 2도 등으로 영하 3도에서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아침 출근길 두꺼운 옷을 입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전북 김제에서 순직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고 성공일 소방교 묘역에 있던 운동화를 훔쳐간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대전 현충원에 있는 고 성공일 소방교의 묘역에서 운동화를 훔친 혐의로 인근 주민인 75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 운동화는 성 소방교의 생일 선물로 생전에 미처 전달하지 못한 것을 유가족들이 묘에 올려둔 것으로 도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경찰은 A씨로부터 운동화를 되찾아 유가족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공기청정기.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게 가장 번거로운 점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정전기를 이용해 필터 없이 초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같은 넓은 장소에서도 많은 공기를 빠르게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유성온천역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존 공기청정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에 필터가 아예 없습니다. 기계연구원은 정전기를 활용해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전기를 띤 이온을 발생시켜 실내로 다량 방출하면 이온이 공기 중 초미세먼지에 달라붙습니다. 이를 공조기와 공기청정기로 흡입해 집진부에 모으는 겁니다. 먼지가 많이 쌓이면 강한 바람과 진공청소기로 간단히 자체 세정합니다. 필터는 원리상 바람을 막아서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온을 이용해서 초미세먼지에 정전기를 부여하고 그 정전기를 부여받은 먼지를 정전 기력을 이용해서 필터 없이 저감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이 기술을 적용해 대전 유성온천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매우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최대 90% 이상 줄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떨어져 전기 소모량이 많아지고 자주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하는 필터 방식과는 달리 필터가 없는 이 기술은 필터 교체나 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전력 사용도 8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2억 원의 필터 교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교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 저감시설 전문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고 이후 터널 등에서도 실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대면적 공간에 많은 양의 청정 공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앞으로 학교와 사무실 등 다양한 건물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달 24일 3차 발사를 합니다.
과기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예정 시간을 주요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임무와 수행 궤도를 고려해 오후 6시 24분 기준 30분 내외로 확정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달 28일 1단과 2단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성능 시험을 진행 중으로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천문연구원의 도요새 자기 등도 최종 환경 시험을 시행 중입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제8대 관장에 김덕규 중부대학교 교수가 취임해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갑니다. 김 관장은 과학과 예술의 도시 대전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20주년을 맞은 대전 예술의 전당의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